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.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 급여는 안 오르고 그리고 청년층들은 취업하기도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값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가요? 거품 아닌가요? 이거 폭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물가도 올라가, 부동산도 올라가, 다 올라가는데 내 급여만 안 올라가. 이게 정상인가 라고 생각하면 현실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.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장단점이 공존하긴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의 시선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. 주변에 돈이 없는 사람들, 돈이 없는 친구들, 맨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문제야. 이거는 거품이야.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주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. 진짜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이 몇 억씩 통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?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? 빠르게 부동산 투자를 더 하든 주식 투자를 더 하든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. 지금 금리 어떤가요? 금리가 워낙 낮아요. 벌써 우리나라도 0%대 금리에 들어간 지 꽤 되었고요.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1%대밖에 안 하고요. 수시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놨다 0.1%밖에 안 되죠. 그리고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잖아요. 여기에 이자 소득세도 또 떼어나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금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가장 큰 팩트입니다. 빠르게 실물 자산으로 가자, 인플레이션 해지, 에셋 파킹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. 지금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연도별 국가 예산들도 500조를 돌파한 현재 시점,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 거죠. 추경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풀다 보니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. 이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집값이 과열되어 있다,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애초에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가치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정책도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뭐라고 했냐? 지금 집값 급등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. 세계적인 저금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어요. 사실 이게 팩트거든요. 오히려 외국 선진국들 봤을 때 대도시 권역들이 집값 상승이 서울보다 더 엄청나게 높게 올랐거든요. 그 원인이 뭘까요? 전 세계적인 유동성에 있는 거거든요. 퀀티티티브 이징, 양적 완화들을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리다 보니까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게 사실상의 팩트입니다. 하지만 앞뒤가 안 맞죠. 그동안 정부에서 뭐라고 했었어요? 집값은 잡힌다, 공급이 충분하다, 더 이상 공급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, 수요만 억제하면 된다, 집값이 올라간 게 여러분들이 집을 자꾸 사대서 그런 거다,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 보고는 집을 사지 말아라, 집을 팔아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나요?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안 팔잖아요. 그게 뭔가요?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걸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것입니다.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니 내 급여는 안 올라가는데 집값만 올라가는 게 정상인가? 솔직히 비정상이죠.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생각하겠죠. 극단적으로 가면 자본주의가 문제다, 자본주의의 폐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무조건 맞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따지면 가장 공정한 경쟁이기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예요. 사회주의 국가는 공평한가요? 똑같아요. 뭐 북한이라고 하면 다를까요? 평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. 근데 평양의 집은 한정적이에요. 자본주의처럼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공상당 서열, 인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
그런 신분으로 갖다가 결정되는 사회가 더 공정한가요? 결국 한정된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그게 돈으로 세우든 신분으로 세우든 하다못해 기존에 살던 사람들만 기득권을 유지해주든 결국 누군가는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? 사실 정답은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 여러분들이 사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저를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세요.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고위공직자들을 믿으세요. 집을 파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, 보유한다면 그 집은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따라만 가도 반응 갑니다. 오늘 영상이 작금의 부동산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